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에다가 서해 무인도에다가 현무5를 배치를 하는데, 말은 미사일 시험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아무도 안 믿겠죠. 남자 여자 저 한 방에 잤는데 손만 잡고 잤다. 그 누가 믿어 자, 그리고 핵전쟁 수행 부대를 신설하네요. 뭐 전략사령부라고 말을 하는데, 야, 다른 나라의 전략사령부는요 전부 핵전쟁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은 없는데 핵전쟁 수행하는 전략사령부를 만든대요. 야, 이건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을 하기로 했고요. SM3 미사일 도입하는 게 그게 이 미사일 방어망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천궁 LSAM 대량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한국이 핵전력이든 재래식 전력이든 이 중국과 북한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14만 7천 명입니다. 구독자가. 저희가 이태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 폭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100만 명 이상이 본 걸로 안에 데이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보니까 파급 효과가 커서 그런지 일주일간 그 계정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차해서 이제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계속 올렸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조금 위험합니다. 사이트가 지금 폐쇄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폐쇄를 하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만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하단에 댓글에 보시고 거기 URL 따라 가지고 쭉 넘어오셔 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고 힘듭니다. 말 못하게 틀어막는 거 보니 저희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비도 다 끊어버리고, 신규 채널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슈퍼땡스 돈 쏘는 버튼도 없애버리고 광고가 거의 안 붙어요. 어떤 건 붙었다, 어떤 건 안 붙었다 하는데 거의 안 붙습니다. 탄압이 정말 악랄하게 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만나가지고 남중국해에서 긴장 고조를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뭡니까?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임마 찌그러져 있어, 그 이야기를 한 건데, 한국의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세졌냐, 중국을 그냥 한 수 아래로 보고 윽박을 질렀냐.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런 게 있었네요. 군이 서해 무인도가 지금 어디 경렬 비열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고위력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설치를 한다는데 그게 시험 발사장인지 핵미사일 발사장인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장소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들을 하는 애들이 많은 거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에서는 바들바들 떠는 거지. 현무5 같은 경우는요, 탄도 중량이 8톤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핵미사일 미니트맨 미사일이 그게 3톤입니다. 탄도 중량이. 그러면 그 탄도 중량만 보면은 한 2배 이상 많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만든 건지를 몰라. 근데 전체 무게가 32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국방부가 실수로 한 건지 실수로 가정하면서 흘린 건지 그냥 쓱 흘렸어요. 실수인지 뭔지 몰라. 근데 32톤 이상이면요,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그 탄도 중량이 8톤이란 거는, 이거는 여차하면은 중국 전역을 다 때릴 수 있는 건데 뭘 만든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 탄도 중량 8톤이란 것도 국방부가 축소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핵탄두 같은 경우는 500kg짜리 핵탄두를 1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 발인데 떨어질 때는 16발로 나눠지는 다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사거리가 뭐 한 3,000km 이상 날아간다고 하면은 중국 전역을 다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만든대요. 전략사령부는 핵전쟁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이거 핵무기 없으면요 의미 없어요. 근데 핵미사일도 없는데 이런 부서를 만든대. 이런 부대를 만든대. 그럼 뭐야? 핵무장 한다니 이게. 자, 한국이 2년 안에 100개 이상 핵무기 제작 가능하다. 뭐 그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죠. 한국이 탄도 중량 500kg급 핵무기 4,5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2016년도에 석윤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어느 세미나에서 했는데 제가 가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핵무장하는 게 6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이면요 한 3개월이면 될 겁니다. 미사일 다 만들어놨고 잠수함 만들어놨고 뭐 발사체 다 만들어놨는데 핵탄두 만드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분 이야기는 핵미사일 만드는 거는 그거 40년대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 기술 가지고 그거 저기 뭐 핵실험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현재는 뭐 4,500개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월성 원전에 쌓여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한 게 뭡니까? 월성 원전. 그게 가합형 중수로 플루토늄이 나온대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먼저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자, 일단 한국의 핵무장은 뭐 자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핵전쟁하는 부대도 지금 창설한다 그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SM5를 시험 발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핵무기 발사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정이지, 추정. 그것도 서해. 그러면 이게 북한 겨냥하는 게 아니고 중국 겨냥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조 대항함에 탑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SM3, 뭐 SM6, 뭐 사드 이런 것들이 뭐 쭉쭉쭉쭉 뭐 대량 도입이 뭐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안 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풀빵 굽는 그 틀 있죠, 틀. 그거 갖다 놓고 그리고 옆에서 밀가루 반죽해.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풀빵을 굽는다고, 붕어빵을 굽는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야, 이 양반들이 술 팔고 닭똥집 팔고 막걸리 팔고 포장마차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이 뭐 지금 전략사령부 만들고 뭐 이 지금 미사일 발사장을 뭐 만들고 현무 파이브를 거기다 설치하고 뭐 쭉쭉 이거는 핵무장 한다는 걸로 뭐 밖에는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SM3 미사일이 들어오면요 중국의 인공위성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지스함에서.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은 적의 상공에서 그냥 상승할 때 그냥 요격을 해버리는 게 이게 SM3고 1차 요격에서 실패하고 2차로 요격하는 게 그게 사드입니다. 그리고 사드가 실패하면 3차 요격하는 게 뭐 패트리어트 3, 패트리어트 2 뭐 이런 미사일인데 한국은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를 대체하는 천궁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대량으로 전국토에 삥삥 둘러가지고 지금 깔고 있고 지금 이게 뭐냐 그 LSM을 또 만들었어요. LSM은 뭐냐면은 그 고도 한 60km 정도 한 요 정도 고도 한 60km 정도에서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고 LSM2가 이제 사드 한국형 사드고요. LSM3가 한국형 SM3인데 10년 안에 LSM2, LSM3를 만들어서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이제 미국산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서 미국산 미사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우리가 기술 개발해 가지고 10년 안에 한국산 미사일 방어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한 35년경 되면은 미국산 미사일 방어망은 방어망대로 있고 한국산 미사일 방어망은 미사일 방어망대로 이중 방어망이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 SM3가 요격 고도가 500km, 최대 사거리가 2500km니까 북한과 중국 전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전부 다 북한과 중국의 상공에서 요격을 해버리니까 미사일 발사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미사일 발사하면은 SM3로 막아버리고 우리가 현무5로 갖다 때린다는 건데, 현무5 같은 경우는 한 300m 들어간답니다. 핵을 안 써도 그냥 위에서 우주에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만 해도 한 300m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숨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 때문에 지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지하 기지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끝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이미 실전 배치됐고요. 육상에서 쏘는데요. 차량에다 해가지고 대량으로 쏜다고 하는데 마 3, 4 사거리가 막 한 300에서 500km 정도 추정됩니다. 이거는 안 맞아봐서 모르는, 나중에 북한이나 중국이 한 맞아보면 알겠죠. 서산에서 대련이 470km, 서산에서 청도가 539km. 이렇게 되면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함정들은 서해에서 돌아다니질 못해요. 지금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육상에 배치했고, 지금 그 한국형 그 KF-21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 함정에서 또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중국의 함정들이 서해에서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그냥 미 해군 함정들, 항공모함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국 해군한테 괴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게 뭐 개발이 거의 뭐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마 5 이상, 뭐 사거리 500km 이상, 뭐 한 1000km 가까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뭐 중국 전역 다 때려버리고 함정 다 때리고 미사일 기지 때리고 하면은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중국의 힘이 빠진다. 자, 한국의 KF-21 전투기하고 미국의 F-22하고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옆에서 봐도 똑같고 위에서 봐도 똑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트럼프 있을 때 어떤 식으로 F-22 기술을 한국에다가 몰래 넘겼는지 그거 카드라 통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F-22가 2032년에 도태가 되는데 KF-21 120대가 2032년에 작전 배치 완료됩니다. 지금 KF-21 버전 3 블록 30에는 사이즈를 2m 키운다고 하는데, 2m 키우면요 F-22하고 전체적인 부피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F-22가 한 대 두 대만 들어와도 중국이 발발 떠는데, 지금 한국에 한 300대 정도가 F-22가 배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F-16이 떨어지니까 F-16 180대 분량을 전부 다 KF-21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120대 플러스 알파 180대 하면은, 그러면 F-22가 300대가 중국 턱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대 두 대만 해도 중국 공군기 괴멸당한다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이 무인기를 세 대를 달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건 무인 전투기, 무인 폭격기, 뭐 무인 공중급유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게 이게 6세대입니다. 5세대와 무인기가 같이 다니는 게 6세대인데 한국은 지금 동시에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사이즈를 키우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KF-21의 작전 반경이 1300km인데 미사일까지 하면 1800km, 중국 전역이 다 작전 반경이고요. 그리고 무인 공중급유기 달고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작전 반경이. 거기다가 KF-21 지금 사이즈를 키운다고 하니까 키우면은 뭐 기름을 더 많이 실으면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F-16 180대가 들어왔는데 뭐 10몇 대 떨어지고 지금 167대가 있는데, 그거를 180대 분량을 전부 다 KF-21로 다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의 공군력이 얼마나 세냐? 중국 공군력이 압살당합니다. 중국 공군은 태국하고 훈련해서 4대 0으로 처참하게 패할 정도로 50km 이상의 원거리 명중률이 빵프로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성능이 안 되는 거죠. 엔진 출력도 안 나오고. 중국이
미국의 F-21을 능가한다고 주장을 하는 젠20 전투기를 보시면 삼각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요 스텔스기가 안 되는데 스텔스기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믿어줍시다. 엔진 출력이 안 나오고요, 레이더가 엉망이고요. 그래서 소량 생산을 밖에 못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못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국하고 이제 붙는다고 하면은 공군이 괴멸되면 해군, 육군 그냥 괴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무 3C 사거리가 3,000km짜리 미사일인데 이거 최근에 대량 배치해가지고 전략 부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다가 탄두만 500km짜리 그 핵탄두로 갈아 끼우면요, 3,000km 중국 전역이 한국의 핵미사일의 타격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자, 한미 연합 우주훈련 한대요. 예. 육군도 무슨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주에서 인터넷으로 그 우주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대용량 통신 지원, 전천후 감시 정찰, 뭐 초정밀, 뭐 정찰 등등 이런 뭐 우주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전차, 장갑차, 뭐 무인기들, 드론 이런 것들 또 육군이 작전을 한대요. 그리고 한미연합 우주훈련 추진하고 7대 무기 확충하고 그리고 우주 인터넷을 쏘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다누리 기술이 뭐냐 하면 이게 우주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술이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그 우주 인터넷 기술, 우주에서 정보를 쏘면 그거를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가 받아서 쓰겠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요. 앞으로 모든 수출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원전 등 수출이 급증하게 될 거고, 그러면 50년 이상 부품 수출해야 될 거고, 한국이 돈이 녹아나는, 돈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형 이 지금 한미 우주협정을 박근혜 대통령 때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사가 이제 달 탐사 기술뿐만 아니라 우주 기술을 한국이 주는데 나사가 저기 송도에다가 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기사도 났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기술 주고 한국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자, 한국형 무인 우주 왕복선, 그러니까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를 만드는데 여러 번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핵미사일 탑재하고 올라가면 신의 지팡이 되는 거고, 뭐 레이저포 탑재하고 올라가가지고 적의 인공위성 파괴하는 거고. 중국은 우주에다가 군비 증강을 해야 되니까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 스타워즈 전쟁 해가지고 우주 전쟁 한다 해가지고 소련이 우주에 돈 쏟아붓게 만들어가지고 폭삭 망하게 만들었죠. 그 전략을 갖다가 한국한테다가 쓰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미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을 키우는 거예요. 자, 반도체를 지금 끊어버렸죠. 미국이 중국에 들어갈 반도체를 끊었어요. 그 반도체가 없으면요, GPS 위성 추가 발사가 불가능한데, 중국산 GPS가 지금 있지만 3, 4년 단위로 신규 위성을 발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없으면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신규 위성을 발사를 못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성들은 추락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 중국에는 중국산 GPS 위성이 모두 소멸될 것이고, 중국은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산 신의 지팡이는 뭐 지름 6m 텅스턴 막대기를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개념인데, 한국은 뭐 우주 왕복선에 싣고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우주에서 떨어뜨린다는, 핵무기를 우주에서 떨어뜨리면요, 이 어떤 놈이 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땅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 궤도로 추적하면 한국이 쏘았다, 뭐 미국이 쏘았다, 중국이 쏘았다, 이 표가 나오는데 우주에서 떨어지면 아유 그냥 뭐 그 뭐 운석이 떨어졌나 보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뭐. 국가연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를 우주에서 막 쏜다는 거지. 예. 저게 인공위성을 격추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정찰 위성을 5개 플러스 알파 12개를 더 띄워가지고 총 17기의 정찰 위성을 띄운다 그러고요. 초소형 위성을 2031년까지 100개를 발사해가지고 주변국을 분 단위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인 드론 정찰기 막 띄우고 개발하고 있고, 한국형 GP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독자적인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지고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중국군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군 빠져나가면 한국군이 중국군 때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아마 중국군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정권하고 한미 방산 FTA를 맺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이게 뭐냐?
RDP MOU인데 한국산 방산 물자가 미국산을 인정받게 되고 연간 420조 원의 방산 물자 구매 시장에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이 가서 몇십조 원씩 돈 벌어오겠죠. 한국이 연간 신규 무기 사는 게 10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 420조야. 그럼 한국 업체들이 가가지고 또 몇십조 벌어먹겠지. 그리고 연간 2,000개나 되는 최신 무기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진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한테 최신 무기 제작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기술 전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산 부품 사다 쓰고 한국에 돈 주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키워주는 겁니다. 중국 때려잡으라고. 그러면 한미 방산업체는 사실상 한 몸이 되는 거고요. 참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고성능 무기 개발하고 한국은 중저가 무기 개발하고 그래 뭐 공동 수출하고 돈 벌어먹고 뭐 저기 중국 때려잡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예. 자, 에어버스가 한국에 그 항공우주연구소를 설치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산 항공기 부품을 연간 7천억치 사다가 1조 원치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거는 한국 FA50, KF21 등 한국산 항공기의 서유럽 판매권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이요 완전히 산업이 붕괴됐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6세대 전투기 뭐 개발하는 거 그거 파토났고요. 영국은 뭐 일본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지. 뭐 지구 반대편에 그 저기서 무슨 그 반도체가 없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그걸 합니까? 지금 레이더 기술이 다 반도체 기술인데,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도 뭐 다소 라팔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라팔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4세대거든. 그러니까 4.5세대 이상급 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전투기가 필요하죠. 경전투기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산 FA50 경전투기나 KF21 뭐 5세대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사다 쓰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무기가 나가면요 원전 구매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이 한국산 전투기 전차, 장갑차, 뭐 자주포 등으로 도배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부품 수출을 하니까 향후 한 50년간 계속 부품이 나가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한국이 이제 전 세계 방산 수출 1등으로 올라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네옴시티 670조 한국에 다 준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유럽은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고 사우디가 미국과 일본은 싫어하니까 빼버리고 중국이 못 먹게 방해하고 미국이 한국이 대부분 독식을 할 거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를 지금 사우디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한 200조 원치 된다고 합니다. 싹 다 바꾼대. 전차, 장갑차, 뭐 전투기, 미사일 등등등. 그러면 한 200조 원치 되지 않겠나 싶은 추정이네, 추정. 예. 근데 여기는 무기가 나가도 언론에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되니까 나가도 나간 줄 몰라요. 예. 자, 중동은 완전히 한국산. 사우디가 그러면요, 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뭐 옆에 뭐 카타르 등등 이런 나라도 한국산 무기를 뭐 사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산 원전 살 거고 중동은 한국 기업들이 장악을 할 거고 유럽 전체도 한국이 장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온다. 자, 중국 상황 보시면요. 방역 수칙 어겼다고 여성을 갖다 무릎 꿇리고 손을 뒤로 묶고 지금 이짓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경찰들하고 지금 시민들하고 충돌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방역 비용을 뭐 PCR 검사 비용을 갖다 지방정부한테 떠넘기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주려고 한 3,800조 된대요. 그러니까 아유 돈 못 주겠다 알아서 하라니까 지방정부는 아유 우리 못하겠다 배째라하고 위에선 찍어 누르고 지방정부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또 들고 올라고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국민들하고 싸우고 벌써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저희가 뭐 여러 번 했고요. 이야기했고 중국에서 영화를 개봉하면은 중국 전역에서 1명, 2명이 본답니다. 14억 명 중에서 1명, 2명이 본대요. 왜?
영양 갔다가 뭐 저기 전염병 걸렸다 해가지고 뭐 갇히면 죽죠. 굶어 죽죠. 그러니까 이 중국 영화 관객 98%가 증발했다는 겁니다. 극장이 줄도산하고 있고요. 돈이 안 도니까 돈 몇경 하니까 되니까 소상공인들 뭐 관광업 줄도산, 중소기업 줄도산, 뭐 은행 줄도산, 부동산 버블 뻥뻥 터지는 거고 뭐 끝났습니다. 중국은 끝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시진핑이가 5년 못 채울까봐 걱정한데, 왜냐면 붕괴하면은 그 내전 터질 거고, 내전 터지면은 그 난민들이 보트피플이 1억 명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면 그거 어떡해요. 그거를 걱정한다는 거지. 자, 저희가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하니까 괴롭힌데, 타인을 괴롭힌데 이래가지고 광고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사시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